안녕하세요. 신소율의 슐입니다. 정말 너무 갑자기 무작정 상담소를 열게 되어서 사실 이 카테고리에 이름도 정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상담소를 열었는데 정말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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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첫 영상이 올라온 걸 봤는데요. 조금 외적으로 상담을 보내기에는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래를 꿈꿨을 때 어떤 분위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저의 스타일을 오늘 일단 먼저 구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뭔가 신뢰감이 있는 차분한 안경과 차분한 옷과 옷은 그래서 동묘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미래의 저를 미리 만나며 신뢰도를 이렇게 끌어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실 때 일부러 약간 이름, 나이, 성별 그런 개인정보를 여쭙지 않았어요. 뭔가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 제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듣는 분들도 그런 제한 없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받았는데 깊은 사연도 있고요. 굉장히 좀 누군가가 볼 땐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저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지내봤더니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방향을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의견과 좀 다르시거나 아니면 좀 덧붙여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듣고 사연을 보내신 분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듣는 우리가 연결되는 슐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두구두구두구두구 들어가 볼까요? 아침잠이 진짜 미치도록 많아서 1교시 맨날 지각각이에요. 알람 10개 맞춰놔도 다 씹고 쿨쿨 자버리는데 이러다 학점 진짜 씨 뿌리게 될 듯요. 저 어떡하죠 진짜?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찍 자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밤에 유튜브 보느라 핸드폰 보느라 못 자는 거지. 잠을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 라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밤에 왜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불면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면 잘 수 있는데 밤에서 아침 사이에 수면을 들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새벽마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촬영 스케줄이 있는데도 밤에 무조건 게임을 해. 심지어 졸린데도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게임이 막 그렇게 재밌거나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손과 머리는 그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밤에.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혹시 내가 뭔가 걱정해야 할 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를 하는 수단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커뮤니티를 본다거나 이러고 있진 않을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다른 꼭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밤에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딴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늦게 자고 아침에 알람을 못 듣게 된다. 라는 게 있다면 스스로 요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다 아니에요. 고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그냥 잠이 많으신 분인데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까지 씻으러 가는 길목마다 알람을 놓으세요. 네, 부디 학점에 씨 뿌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짠! 오! 첫 번째 사연이 끝났어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율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요. 핫바디, 핫가이가 아니면 연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제 이상형을 말하면 키 182, 3 이상부터 어깨 넓고 옆통이 두툼한 미식축구 체형을 좋아합니다. 물론 팔다리 길고 농구 선수 같은 체형도 좋긴 한데 일단 공통적으로 몸이 좋고 키가 커야 해요. 엄청난 몸짱은 아니어도 타고난 프레임이 커서 골격이 커야 합니다. 안 그럼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심장이 뛰지 않아 좋은 인연을 여럿 보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180 이상도 잘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그런 조건이 맞으면 성격이 너무 마초스러워서 또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위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격 파탄자나 분노장이 뭐죠? 분노조절장애 맞죠? 네. 성격 파탄자나 분조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분노장? 아주 새로운 용어인가 봐요. 분노장 같은 건 아니고 어디서나 성격이 밝고 귀엽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인데 아닌 건 따져서 바로 잡아야 하고 욱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다가 눈빛이 바뀌어요. 지하철에서 진상 아주머니와 싸운 경험도 있고 제 엉덩이를 만지는 아저씨와도 싸운 적이 있어요. 이건 싸워야죠. 네. 저희 엄마도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직 면허도 따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성격을 부러워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뭔가 쌈딱이 되는 것 같고 저에게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던 소개팅 상대와도 쫑이 났습니다. 외형 이상형도 찾기 힘든데 성격까지 맞아야 하니 연애하기 너무 힘듭니다. 소율 언니, 제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자, 이 사연 안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일단 핫바디 핫가이가 아니면 연애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핫바디 핫가이를 찾더라도 조건이나 성격이 안 맞으면 또 안 맞아요, 본인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성격이 안 맞는 이유는 본인이 한 성격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게 고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쌈딱이 되는 건 무서워.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제 주위를 둘러본 결과 외적인 이상형을 포기를 못하는 분들은 포기를 못하더이다. 그리고 사실은 다 똑같죠. 우리 핫바디 핫가이 좋아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넓은 어깨와 넓은 몸통과 뭐 다 좋아하죠. 팔다리 길고.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키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물론 문제가 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본인의 몸을 잘 키우는 분들이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 분일 수도 있지만 자기 신체를 엄청나게 관리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개인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이 좋기까지 바라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한국에는 180 이상도 잘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이 문구가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키나 몸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깨 넓은 것과 몸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제 어떤 운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한 분들이 보통 어깨가 커지더라, 몸통이 넓어지더라 하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을 하는 동호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가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 성격도 좋고 키도 어느 정도 본인의 요건에 충족이 되고 몸도 좋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편집을 하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핫바디를 가지고 계신 핫가이를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외모적인 거에 먼저 눈이 가던 때도 있었고, 흔히 얘기하는 금사빠를 거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모든 나의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배려가 없는 것과 외적인 이상형이 아닌 분과 대화가 잘 통하고 그분과 뭔가 뭐 영혼의 대화 이런 게 잘 된다고 했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외적인 이상형이 충족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어깨가 넓어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통이 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애 어렵죠. 근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로 그 외적인 요건을 정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찾아 나가세요. 찾아 나가서 정말로 그 완벽한 외적인 이상형한테 뒤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연애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외형 이상형도 찾기 힘든데 성격까지 맞아야 한다니.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외로워지면 타협이 되더이다.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들려주신다면 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애 사연을 들으니 굉장히 심장이 몽글몽글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사연. 제 단짝 친구가 자꾸 제 말투랑 사복 입는 스타일을 따라해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했는데 이젠 제가 바르는 틴트까지 똑같은 거 사서 바르고 오네요. 완전 소름.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말해도 될까요? 아님 제가 너무 예민 보스인 건가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단짝 친구가 사연자 분께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나 뭐가 있으면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 그 틴트 너무 예쁘다. 그거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혹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 가방이나 옷 브랜드 너무 좋다. 뭐 그거 어디 거야? 이런 거 물어볼 때 혹시 대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보통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어보는 질문 자체에 나 그거 마음에 들어. 나도 똑같은 거 사고 싶어. 라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연자분이 그 대답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정말 내면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친구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거나 혹은 바르는 틴트 이런 게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친구의 행동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좀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가 사연자분을 만났을 때 나 이거 틴트 너랑 똑같은 거 샀어. 이거 되게 좋더라. 혹은 나 저번에 네가 입었던 스타일이 너무 예뻐 보여서 비슷한 거 입었는데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본 거면 사연자분이 소름이라고까지는 안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내 친구와 비슷해지고 싶어. 나는 정말 내 친구와 비슷한 옷을 입고 커플템을 가지고 싶어 해서 비슷해지는 것과, 혹은 자기도 모르게 좀 따라하는 약간의 정말 미세한 쎄함? 이게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요?
만약 사연자분께서 이게 좀 불쾌했다고 느끼셨다면 그 친구의 태도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이 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연자분께 드리는 말씀. 단짝 친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연 안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친구에 관한 걸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고 손절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거는 내가 그 친구에게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친구도 저에게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라고 하지만 서로 자라온 환경, 생활하는 환경이 바뀌다 보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게 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친구 우정 사이에서도 서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춰가려고. 근데 사연자분께서 단짝 친구라는 표현을 넣으셨어요. 그럼 굉장히 친한 친구일 텐데 친한 친구의 행동에 소름을 느끼고 있다. 친한 친구가 나와 비슷한 행동 때문에 내 심리 안에서 그 친구에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소름이 돋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혹시 정말 평소에 사연자님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정 모르겠다.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그리고 그 친구에 관한 생각을 계산하고 싶지 않다, 거리를 재고 싶지 않다, 내 친구고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대놓고 기분 나쁘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한테 뭐야? 너 그 틴트색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뭐야? 뭐 너 나 좋아해? 왜 이렇게 요즘 나랑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해져?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만약에 그때 친구가 나 네가 너무 좋아서, 네가 입는 게 너무 좋아서, 네가 바르는 게 너무 좋아서 널 따라해봤어 라고 하면 좀 유쾌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친구가 도리어 화를 냈다.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자아비대야? 왜 이렇게 내가 널 따라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의 태도라면 그때는 정말 이 친구 관계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작정 이렇게 상담소를 열어서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생각할 것도 많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들이 앞으로 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생각보다 저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자면 제가 굉장히 우아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누구나 다 계획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우아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직 이 카테고리에 이름을 못 정했는데 혹시 뭐가 됐으면 좋겠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내 친구의, 내 지인의, 내 주변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연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흥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첫 시간 즐거웠고요.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